안녕하세요.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랙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랙션이 사용자와 UX 시스템이 하는 상호작용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UX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들을 준비해두는 디자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림을 잠깐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 즉 영어로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UX에서 일어나는 피드백이라는 것이죠. UX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피드백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면 출력이 생기는 거죠. 순 우리말로 되먹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에서 구현 가능한 행위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 제약이라는 것은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4DX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극장에서는 화면의 시각적 자극과 함께 소리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4DX 극장에서는 장면에 따라 물을 뿌리거나 의자를 흔들거나 하며 관객에게 더 많은 오감 자극을 선사합니다. 일반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극장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영화는 일방적인 자극입니다. 입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화 중에 그런 인터랙션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영화 중 벤더스네치라는 영화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며 중간중간 사용자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인풋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간단한 선택을 하면 사용자 선택에 따라 영화의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의사 전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시스템의 반응, 즉 피드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모컨이나 터치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위들은 모두 인터랙션입니다. 버튼을 눌러 TV를 켜고 볼륨 조절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버튼이 붉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인터랙션입니다. 이렇듯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입력과 출력 방식은 인터랙션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한계죠.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인터랙션은 사용자와의 끊임없는 주고받기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자극을 주고 사용자는 거기에 반응하며 다음 의사를 시스템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시스템은 그것에 대한 준비된 반응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준비된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디자이너가 준비해 놓은 반응이 아니라면 준비되지 않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청,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죠.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꼭 화면을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원지 같은 곳에 가면 예전에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것은 저 같은 아저씨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화면이 없지만 인터랙션이 있어요. 기계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말을 걸죠. 그러면서 두더지가 두 마리쯤 나와서 나 잡아봐라 하죠. 사용자를 도발하고 게임을 하도록 설계된 인터랙션입니다. 물론 아직 이 상태로 완성된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센서에 의해서 기계가 행인에게 말을 건 일방적인 인터랙션이죠. 사용자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니죠. 돈을 내지 않고 두더지를 때린다면 게임은 그것의 점수를 계산하지도 아야라며 사용자에게 맞았음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완성되려면 사용자는 동전을 넣고 게임을 이어가야 합니다. 인터랙션을 통한 쾌감을 느끼려면 돈을 내야 하죠. 이 두더지 게임의 디자이너는 바로 인터랙션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두더지 머리를 망치로 세게 때려서 아야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인터랙션이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두더지들이 들어있는 게임기죠. 여기에는 줄이 달린 망치가 있고 이것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두더지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고 망치는 우리가 잡고 입력하는 거죠. 우리의 분노를. 그럼 인터랙션 디자인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려면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을 주고받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되겠죠? 사용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두더지 게임 앞을 사용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어떤 행위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시스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출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디자이너는 이런 인터랙션의 입력, 출력 요소들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어떤 입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그것은 사용자에게 다음의 입력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계속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랙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가장 대중적인 분야는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인터랙션이 그 효용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은 그 시작부터 인터랙션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게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은 색다른 게임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것의 상호작용 방법을 새롭게 고안합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필요한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디자인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인터랙션이 재밌어지는데요. 사용자의 반응을 몇 가지로 예측하면 그 다음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됩니다. 마치 바둑 같은 거죠. 인터랙션이 재밌게 흘러가려면 사용자의 엉뚱한 행위도 수용할 수 있는, 또 그에 따르는 재미난 반응을 만들면 좋겠죠. 그렇게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인터랙션을 게임에서는 자유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사용자가 막 어떤 행위를 하던 거기에 게임이 반응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다양한 사용자의 행위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NPC를 막 때리거나 이랬을 때 NPC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것은 디자이너가 NPC에 대한 사용자의 어떤 때리는 행위에 대한 반응을 준비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임상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그건 이제 디자이너가 예측하지 못한 인터랙션을 우리가 시도한 거죠. 자, 그럼 인터랙션을 위해 새로운 디바이스나 장치를 만들기도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색다른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 상황이나 의사를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 센싱하고 사용자에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음주 측정 센서를 달고 음주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대리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띄우거나 혹은 제한한다면 기존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에서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닌텐도나 어떤 게임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새로운 인터랙션 디바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닌텐도 위에서 눈차크라고 하는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복싱 게임이나 골프 게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력 방식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실제 복싱을 하는 것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새로 고안하고, 엑스박스 360에서는 키넥트라고 하는 센싱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행위를 비전 센서로 입력을 받아서 그에 따라 인터랙션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이런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MS의 홀로렌즈 등의 디바이스들이 실제 공간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인터랙션이 가능케 하도록 디바이스를 통해 입출력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인터랙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은 그렇게 사용자에게 즐거움이나 정보, 기능, 작동 확인 등 어떤 목적을 가진 상호작용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니까 아름답고 편리하고 또 즐길만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버튼이 눌렸는지,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사용자가 결정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를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는 안심할 수 있고 같은 입력을 계속하지 않겠죠? ATM기에서 인출하려고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겠죠.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발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어떤 미사일이 발사되었는지 알려주는 인터랙션은 그 조종사의 목숨이 걸린 인터랙션일지도 모르죠. 사용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정보를 제시하고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운전 중 졸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계기판에 졸음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문구를 띄우거나 휴식 아이콘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와 진동을 통해 사용자를 깨워야죠.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양산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랙션 설계와 디자인은 UX 디자인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잘 된 인터랙션은 사용자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UX 디자인에서 핵심인 인터랙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UX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